해드릴 아로스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애드센스 통과하는 글 주제 선정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글 주제 선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가령 천문학, 심리학과 같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을 포스팅하는 분도 계세요. 왜? 유튜브에서 이런 주제가 통과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주제 선택하면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포스팅 개수 20개, 글쓰기 분량 1500자 채우다가 중도 포기해요. 왜? 글 쓰는 게 너무 재미없고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승인받는 글 주제 선정 도와드릴게요. 사실 글 주제 선정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모든 주제로 애드센스 통과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일기만 잘 써도요 애드센스 합격할 수 있어요. 물론 애드센스 합격할 수 없는 위험한 주제도 있어요. 이건 꼭 피하셔야 돼요. 살인, 자살, 성인, 불법, 도박 이런 주제는 민감한 주제라서 애드센스에서 규정 위반으로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주제가 있어요. 제품 리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트북 리뷰를 작성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블로그에 노트북이 몇 인치인지, CPU는 몇 기가, 램은 몇 기가 이런 성능에 대해서 포스팅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노트북 가격과 함께 어디에서 판매할 건지 링크도 같이 안내해 주겠죠. 구글 로봇이 여러분의 이 정성스러운 제품 리뷰 포스팅을 잘못 인식하잖아요. 그럼 정보 쓴 글이 아니라 물건 팔려고 작성한 글로 인식해버려요. 그러면 이것도 애드센스 비승인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제품 리뷰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떤 글 주제를 선정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관심사 또는 직업적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남성분들께서는 골프, 축구, 테니스, 자동차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여성분들께서는 요리, 건강에 취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해당 부분을 작성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쓸 게 없다. 그런 경우에는 영화 리뷰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예시로 영화 리뷰를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영화로 애드센스 합격받은 제자님들 중에서 모범 블로그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제 아벡 홈페이지에서 첫 번째 항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같이 따라가 보시죠. 지난 강의에서 애드센스 승인 강의를 클릭을 하고 최하단으로 내리면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빨리 가볼게요. 쭉 스크롤 내립니다. 그러면 이곳에 승인 예시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거를 클릭해 볼게요. 이분은 애드센스 한 번에 승인 받으셨고 약 5일 걸렸어요. 이분처럼 글 작성하면 여러분도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구성을 살펴보면 가장 위에 사진을 넣었어요. 그렇죠? 영화 포스터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 포스터 그냥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영화 포스터의 저작권 당연히 있죠. 만약에 법대로만 하면은 저작권 위반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블로그에다가 영화를 홍보해 주는 거예요. 영화가 나쁘다 막 비평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좋다고 홍보를 해주면 영화 제작사에서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 이거 갖고 문제 삼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 포스터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거고, 만약에 너무 걸린다 싶으면 애드센스 승인 받은 다음에 이 영화 포스터가 있는 글들을 비공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영화 포스터 바로 아래 보시면 소제목을 입력했어요. 보이시죠? 부산행, 정보, 줄거리. 이곳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등장인물 써줬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는 총평, 해외 평가 반응에 대해서 썼어요. 그럼 이 소제목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분들은 애드센스 승인 꼭 합격하실 겁니다. 집중하셨으니까요. 이 스크롤을 쭉 위로 올려볼게요. 소제목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제목에도 쓴 거예요. 보세요. 맨 앞에 부산행 메인 키워드를 앞에 썼죠? 그리고 줄거리, 등장인물, 그리고 국내 해외 반응, 그대로 소제목에 있던 내용과 맨 위에 있는 제목을 일치시켰어요.
그럼 구글이 판단하기에 아, 얘는 정말 일관성 있게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플러스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하단에 보시면 소제목을 3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제목 나 한 가지만 할 거야, 2가지만 할 거야가 아니라 3가지는 기본 툴로 가져가세요. 소제목 3가지는 필수다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이 소제목 하나당 글자 수는 500글자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간혹 소제목 여러 가지 해놓고서는 글자 수 100자, 뭐 200자 이렇게 짧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글이 생각하기에 야 너는 글을 제대로 쓰다 말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제목 하나당 500글자 3개면 어떻게 되죠? 1500자 채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답변 드릴게요. 반드시 한 가지 주제로만 작성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에요. 제일 좋은 건 한 가지 주제로 진행하는 게 좋지만 너무 힘들다 싶으면 도중에 다른 주제로 작성해도 돼요. 다만 첫 번째 주제에 10개 글 쓰세요. 내가 주제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럼에도 10개까지 쓰고 10개 이후에 다른 주제로 변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글 쓸 때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까지 글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 도와드렸어요. 어려운 주제를 포스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제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또 쉬운 주제는 애드센스에선 영화 주제도 괜찮다라는 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다음 강의에선 AI로 애드센스 승인